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후 두 번째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가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아마 오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마 날씨가 따뜻하고 하늘에 막 구름이 떠 있으니까 아유 미세먼지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미세먼지는요 역대 최악입니다. 외출을 아예 삼가해라 라는 말이 지금 나올 만큼 미세먼지 농도가요 와 엄청나게 심해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건강, 요즘 감기와 미세먼지만 신경 써도요 굉장히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만 심한 게 아니라요 초미세먼지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또 곳곳에 따라서 나쁜 곳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름 내내까지 마스크 다 착용하고 다니셔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관지부터 각종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깜놀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임영웅 가전 브랜드의 모델로 어울리는 남자 트로트 가수 1위에 올라섰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전 브랜드의 모델로서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트로트 가수로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섰다라는 겁니다. 쭉 한번 내려보니까 텐아시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전 브랜드 모델로 어울리는 트로트 가수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임영웅님이 남자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임영웅님 지금 청어나이스의 모델로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아쉬워하는 건 임영웅님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뭐 냉장고, 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안마의자 등등 정말 각종 가전제품 광고 모델을 휩쓸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수호천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집에 안마의자 바꿔도 되는데 임영웅님이 언제쯤 광고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쓰고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광고 모델로서의 파워는 어마무시 전무후무해버립니다. 자, 이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가진 임영웅님의 파워를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왜 막강할 수밖에 없는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한 가운데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위클리 남자 부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 리얼 예능까지 겹경사가 펼쳐진다. 자,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5월 3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부문에서 92만 3,660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로 정규 예능 방송, 단독 예능 방영이 이제 코앞으로 나가왔다. 이 내용이 이제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서 이 위클리 남자 부문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한 만큼 압도적인 겹경사가 펼쳐졌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LA 여행기를 담은 이 My Little Hero로 티저 영상의 조회수가요 60만 뷰를 돌파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조회수 아마 임영웅님의 첫 편이 방영되기 전까지 100만 뷰 돌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LA 여행기를 담은 만큼 이 My Little Hero의 티저 영상의 조회수는요 60만 뷰를 돌파하여 100만 뷰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영웅님의 이 My Little Hero 우리 영웅시대 팬분들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도 큰 인기를 구가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많은 방송가와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들 역시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이 방영됐을 경우 나타날 시청률에 대한 파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습니까? 초긴장을 하고 있다. 자, 이 초긴장을 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My Little Her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리틀 히어로 자체가 평범한 인간 임영웅의 면모를 자랑하고 또 한 번 전 세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제는 시니어 세대, 트롯을 좋아하는 뭐 중장년층 세대가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 세대를 사로잡는 그런 방영 프로그램이 될 거다. 자, 이 가운데 임영웅 님이 재래시장에 깜짝 등장했다라는 기사가 또 올라와서 팬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깜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기사입니다. 영웅아 반갑다. 시장 찾은 장민호, 임영웅에게 인사를 건넨 이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 굉장히 놀랍죠? 임영웅님에게 인사를 건넸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한번 쭉 내려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실제로 장민호님이 이 홍석천님까지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영웅아 반갑다라고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봤더니 24일, 뭐 내일 모레입니다. 오후에 처음 방영되는 KBS 공중파 예능방송 프로그램이며 여기에서 장바구니 집사들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 님이 등장을 하는데 장보기 미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이 장보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지 않나. 그래서 제한된 금액 내에서 최대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신중하게 골라서 담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상인들과 악수도 하고 거의 팬미팅 아니냐라는 막 부러움 섞인 질투심이 막 드러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 마주치는 팬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장민호를 보고서 빨리 장을 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답답해하던 홍석천 씨가 갑자기 다정한 톤으로 이 정도면 매주 장민호가 장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바꿨다.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도 놀라운 장면은 생선 가게에 들른 장민호 씨가, 장민호 님이 갑자기 살가운 눈빛으로 영웅아 반갑다라며 인사를 건네 시장 한가운데에서 이뤄진 트로트 스타들의 뜻밖의 상봉에도 궁금증이 모아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민호 님이 좋은 의미로 시장에 방문해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었는데 임영웅 님과 마주쳤다란 이야기예요. 임영웅 님과 마주치면서 영웅아 반갑다라고 인사를 건넸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쭉 한번 보니까 다른 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민호, 영웅아 반갑다. 재래시장에 임영웅 출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볼 때는 이 재래시장 자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홍대 쪽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웅아 반갑다. 재래시장에 임영웅이 출몰했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 물론 본방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시가 볼 때는 높은 확률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을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장민호 님이 생선 가게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살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영웅아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진짜 임영웅 님과 이 생선 가게에서 마주치게 됐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보고 장민호 님이 영웅아 반갑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임영웅 님을 안 마주쳤는데 이렇게 장민호 님이 인사를 하게 될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임영웅 님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임영웅 님이 그 가게 안에 음악 또는 TV를 통해서 임영웅 님의 모습 또는 관련되어진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거나 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임영웅 님을 직접 장민호 님이 시장에서 마주쳤을 가능성이 뭐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좀 낮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땐 그래서 아마 장민호 님이 마주친 임영웅 님은 임영웅 님의 노래가 흘러나왔거나 임영웅 님의 모습이 포스터 또는 이런 TV 화면을 통해서 등장을 했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땐 그래서 아마 장민호 님이 임영웅 님을 보자마자 아유 영웅아 반갑다 라고 인사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장민호님이 등장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마치 이거는 임영웅님이 임영광군의 이 부캐릭터 세계관을 창조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탑6들 간의 세계관도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탑6 팬분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대중들에게조차 회자가 될 만큼 재미있는 관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언론사에서도 장민호님이 등장하는 모습에 임영웅님의 이름을 함께 거론했고 장민호님 역시 방송 중이지만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은 다방면으로 탑6 트롯맨 멤버들과 함께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에서도 그 영향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낯선 이들과 랜선 채팅, 요즘 새로운 컨텐츠 관람법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쭉 보니까 OTT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임영웅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다. 왜 언급이 됐느냐? OTT 시청을 하면서 유튜브처럼 실시간 채팅창이 열린다라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OTT 업계에서도 막강했다라는 대목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티빙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컨텐츠 중에 시청자들이 채팅까지 할 수 있는 티빙톡 기능을 제공한다.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 또는 가수 임영웅의 공연 녹화본인 I'm Hero인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티빙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영웅님의 실황 콘서트가 지금 티빙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티빙톡이라고 해요. 뭐 실시간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OTT에 올라가 있는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을 남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시대 분들이 아직까지도 임영웅님의 I'm Hero 콘서트 실황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된다. 놀랍죠? 그래서 이런 관람법이 지금 이 OTT 업계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채팅 문화에까지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또 한 번 설명이 됐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골드클럽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멜론 누적 스트리밍 73억 회를 돌파했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아, 멜론클럽이면 소식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이 멜론 차트에서 진행하는 스트리밍에 따른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누적 스트리밍 조회수가 50억 회를 돌파하면은 골드클럽에 들어가게 되고요. 100억 회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이아 클럽에 진입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벌써 올해 73억 스트리밍 횟수를 돌파했는데 이게 왜 또 놀랍냐? 불과 5월 7일 그러니까 2주 전쯤에 72억 회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막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14일 만에 또다시 1억 회가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5천만 회의 스트리밍이 쫙쫙쫙 진행이 되면서 2주 동안 1억 회라든 엄청난 스트리밍이 또 경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기록이 73억 1233만이라는 압도적인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1일 스트리밍 증가량은 7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700만 스트리밍을 조회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달 30일이 모이면 1000만의 스트리밍 조회수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14일, 2주 만에 1억이니까 한 달도 아니죠. 7일 동안 5천만 스트리밍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일이면 2주고 30일이면 4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최소 2억 회씩 스트리밍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임영웅님이 100억 회를 돌파하려면 약 27억
27억 정도, 28억 정도의 스트리밍 조회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7억 조회수라고 했을 때 한 달에 2억 조회수니까 얼추 앞으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그 조회수가 반영이 돼서 100억 회 돌파를 하게 된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방탄소년단과 함께 국내 유일한 멜론 뮤직의 다이아 클럽에 임영웅 님이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의 누적 스트리밍 조회수가 2집 앨범 신곡이 발매가 되면 그 스트리밍 조회수의 증가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널뛰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이 멜론 뮤직에 등록이 되는 순간 이 스트리밍이 지금 하루에 막 700만, 1000만씩 올라가서 일주일이면은 5천만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2배까지도 폭등할지 모른다. 그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누적 스트리밍 조회수의 파워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막강하다,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어떻죠? 임영웅님은 가전 브랜드 남자 모델로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며 위클리 남자 부문 투표에서도 임영웅님은 독보적인 1위를 자랑하며 이제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 리얼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까지도 지금 모든 방송사에서 바싹 긴장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장민호님이 등장하는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는 임영웅님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으며 사실 OTT 서비스에서조차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웅뽕 차지 않을 수 없죠. 자, 이 와중에 장민호님과의 에피소드 몇 가지를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장민호님이 3년 전 초보 유튜버 시절 영상으로 추억을 소환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장민호님 이야기를 하느냐. 깜짝 놀랄 임영웅님과의 비화가 이 당시 때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뷰예요. 보니까 가수 장민호가 유튜브를 시작하며 찍은 영상이 의미 있는 100만 고지를 밟았다. 오랜만에 추억을 소환한 장민호의 영상에 팬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보자면 미스터트롯으로 친분을 쌓은 가수들을 찾아가 유튜브 채널을 적극 알렸고 당시에 벌써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임영웅에게 장민호는 넙죽 인사를 하며 아직 초보 유튜버다라고 스승처럼 모셨다. 임영웅의 노하우가 간절했던 장민호는 일주일 안에 구독자 10,000명을 채우게 해주면 임영웅에게 신발을 사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장민호님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첫 번째 영상이 100만 회가 돌파가 된 거예요. 100만 회 조회수, 당연히 높은 조회수입니다만 장민호님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는 아니거든요. 아마 영웅시대 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1000명 찍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0만 유튜버 라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찍고 있던 사람이 임영웅님이었어요. 그래서 저 40만 유튜버 임영웅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장민호님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우, 저는 아직 초보 유튜버입니다. 이러면서 넙죽 제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임영웅님에게 막 이렇게 하죠. 그러자 우리 임영웅님도 아이고 이러면서 막 인사를 받아주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장민호님이 4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임영웅님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자 임영웅님이 그러면 알려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10,000명 찍으면 공약 걸어라. 장민호님이 무슨 공약? 이라고 얘기하니까는 임영웅님이 신발 하나 더 사주는 걸로. 임영웅님에게 신발 하나 더 사주는 걸로 공약을 걸어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런 공약을 걸어야 하지? 할 수 있는데,
장민호님이 오케이 커플 신발 하자. 우리 커플 신발 하자 라고 장민호님이 딱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오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민호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2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목표로서 신발 공약을 걸던 장민호님이 임영웅님의 이 도움 덕분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노하우를 알려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도 쭉쭉쭉쭉 늘어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상한 공약이 시작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이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재밌죠? 장민호님이 또 워낙 임영웅님을 이 무명 시절부터 또 챙겨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영웅님이 힘들 때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막 용돈도 쥐어주고 사실 장민호님이 아시다시피 데뷔도 먼저 했고요. 워낙 아이돌부터 트롯 가수계로 넘어오면서 트롯계의 BTS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스터 트롯 때 출연을 했었던 장민호님이기 때문에 사실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출연 전부터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선배였고 굉장히 자신보다 인지도가 높았던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장민호님이 초창기 때. 아마 방송 시작 전에 아마 났던 소문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제 탁 진에 등극해서 유튜브 구독자마저도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장민호님이 만약 임영웅님을 그냥 경쟁자라고만 봤다면 그 어려웠던 무명 시절 뭐하러 용돈을 쥐어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무명 행사를 할 때도 장민호님이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을 해주면서 임영웅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승 후보로서 거론됐었던 유력한 당사자인데 이렇게 아득한 후배라고 느껴졌었던 후배가 우승을 하게 되면 질투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이 우승했음에도 장민호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오히려 너희들이 잘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니 탑6들 중에서 맏형답구나. 정말 맏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임영웅님 역시 장민호님과 다른 트롯맨들과 어떻죠?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위상에 버금가는 배품과 나눔을 하고 있다. 어찌됐건 이 장민호님과 임영웅님의 이 재미있는 사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거 또 나중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임영웅님 역시 장민호님을 친형처럼 많이 따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보다 장민호님이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임영웅님에게는 형보다도 조금 삼촌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형처럼 동생처럼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이런 영향력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삼 멜론 차트에서 임영웅 씨 장악력이 미쳤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주말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이 음원 차트 순위가 막 4위, 5위까지 싹 다 줄지어서 싹쓸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는 어떻죠? 평일에도 이렇게 멜론 차트에서의 장악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단순한 응원만이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는 남다른 또 다른 파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이 비결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이렇게 금요시사회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론가들이 말하는 임영웅님의 인기 비결 2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평론가들이 평하기를 SNS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또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이미 등장을 했다. 대중음악계에서 사실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바로 영웅시대 분들은 이런 저력이 이미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영웅이란 이 기성세대를 타겟으로 한
이 아이돌 전략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임영웅 씨가 부른 영상의 경우 유튜브 조회수가 이미 5,300만 회를 넘었다. 이 중장년층에게는 임영웅과 같이 개천에서 난 용이다. 이런 서사가 굉장히 좀 소구했었고 필요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셀링 포인트는 기특한 아들 또는 인성과 효심을 갖춘 이런 가수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고 경기도 포천의 돈가스 집은 웅지순례라고 말을 해서 거기에서 주말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장년층들에게는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이자 트로트 열풍과 함께 더불어서 거대한 임영웅님의 영웅시대라는 이 수용자 집단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발산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때까지 원했었던 이 기성세대 이것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쫙 집중과 몰입이 되면서 이 액티브 시니어 중장년층 세대분들의 이 팬심이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등장을 했던 타이밍도 좋았고요. 기성세대분들의 이런 덕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의 요소도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정말 이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라는 말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로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진다. 임영웅이라는 사람에게는 트로트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수많은 트로트 가수 중에 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바로 장유정, 단국대 교수가 쓴 논문에 따르면요. 나훈아, 남진과 같은 가수들은 이 남자다움을 굉장히 강조하거나 남자의 순정을 주로 담아내는 장르가 트로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트로트는요. 이제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런 노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성을 지칭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허세를 부린다라거나 순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고맙다라고 표현하며 행복의 눈물까지 흘리는 그러한 남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국군, 군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임영웅님의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를 열창했었던 한 군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 자체가 사실 워낙 요즘 결혼식 축가로도 불려지고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또 부르는 군인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나아가선 어떻습니까? 임영웅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김성기 선생님도 이 노래교실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임영웅님의 아버지 노래를 열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임영웅님은 이 후배 가수들이건 선배 가수들이건 위아래로 존경과 존중심을 받습니다. 나이가 젊고 어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정말 임영웅님 같은 인품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린 무명 가수들, 동료 가수들도 또 선배 가수들도 임영웅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족한 이야기 오늘 오후 2번째 영상에서 쏟아낼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금방 만나요.